안녕하세요. 자바 기반 안드로이드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생성 및 AVD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기본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고 바로 실행해 주시면은 실행에 대한 테스트를 다 해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폴더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입니다. 저는 이제 폴더 아무데나 만들으셔도 되세요. 뭐 바탕화에다 만드셔도 되시고 아무데나 만드셔도 되시는데 저는 이 C 드라이브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 새 폴더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안드로이드 워크스페이스 라고 저는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시긴 하시는데요. 한글이 있거나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문 혹은 특수문자로 구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주시고요.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이콘을 여기다 빼놨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고 모든 앱,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시작 메뉴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여기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클릭하셔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서 실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그 예제가요,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냐면, 그 해당 강좌에서 작업한 파일만 따로 빼서 제공이 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 전체를 압축해서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공해드리는 예제를 열어보겠다 하시면은 그래서 오픈 클릭하셔가지고 골라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거니까 뉴 프로젝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프로젝트 눌러주시고 Empty Activity에 Next 누를 건데요. 누르셨으면은 Previous 눌러서 다시 돌아오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고르는 게 나오는데 이게 그 만들어질 프로젝트의 템플릿입니다. 일단은 요 Empty Activity는 아무것도 구현되어 있지 않는 기본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뭔가 세팅이 돼 있고 뭔가 좀 구현이 되어져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뭐 하나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하단 부분에 이렇게 탭 버튼 같은 거를 둬서 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미리 구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뭐 하나 또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구글 지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이 되어져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아무것도 돼 있지 않는 아무것도 세팅되어 있지 않는 그냥 실행을 하면 바로 그냥 화면이 뜨면서 뭐 헬로 월드 정도 보여주는 딱 그 정도만 구현이 되어져 있는 기본 프로젝트가 요게 되는 거고 이 나머지들은 뭔가 기능에 구현되어져 있는 그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시면 No Activity, Basic Activity, Bottom Navigation Activity 하셔서 뒤에 Activity라는 단어가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Activity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행 단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겁니다. 그때 한번 보실 텐데 일단 액티비티는 이거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지금의 액티비티는 그냥 눈에 보이는 화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즉 여기서 고르는 거는 어떻게 보여줄 거고
보여진 것들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미리 좀 구현되어져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랑 이제 대부분의 예제는요, 다 empty activity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을 해서 구성을 해 봐야지만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수정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만드는 프로젝트들은 다 empty activity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empty activity 골라주시고 next 누르겠습니다. 다음에 뭔가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아이콘 하단에 나타나는 이름이 돼요. 이 이름은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명의 어플리케이션이 마켓에 있거나 단말기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이 패키지 네임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패키지 네임은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단말기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유일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얘는 절대로 중복되면 안 됩니다. 동일 패키지 네임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마켓에 존재할 수가 없고요. 단말기에 동일 패키지의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설치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름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회사 도메인 뒤집은 것점 프로젝트의 이름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경로고요. 이거는 어떤 언어로 만들 건지입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이 네임은요. 그냥 마이 어플리케이션을 줄까요? 자, 그냥 이거 기본으로 이걸 줄게요. 주고 패키지 네임은 바꿀게요. 자, 이거 com.example은 지워주시고 kr.co.softcampus 마켓에 올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에뮬레이트에서만 동작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수동으로 지금 다 입력을 하고 있지만 다음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게 다 유지가 돼서 이게 너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꾸면 나머지들이 이제 자동 완성이 돼요.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다 일일이 세팅을 하지만 이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요 네임만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에 만들어질 프로젝트의 폴더인데요. 자, 여기입니다. 요거. 자,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만든 안드로이드 워크스페이스를 골라주도록 할게요. 골라주시고 OK. 그리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My Application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프로젝트를 만드신 다음에 다음번에 또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요거랑 여기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 네임을 변경해 주시면 여기가 자동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요것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음에 본 과정은 자바를 기반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클릭해 주시고 자바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니멈 SDK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미니멈 SDK. 자, 요거를 보기 전에 Help me choose 요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시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보시면은 아까 21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미니멈 SK가 21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API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이 하나씩 등장하면서 얘네들에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개발 라이브러리에
그 뭐 버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시는데, 예, 되시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스마트폰의 OS를 볼 때는 요 안드로이드 OS나 뭐 여기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건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세요. 요걸 생각해 주셔야 되시고, 뭐 요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API 레벨을, 그러니까 즉 미니멈 SDK의 API 레벨을 21로 맞춰놓고 개발하시게 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OS들을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20일 전에 나온 것들은 이 20일에 추가된 기능들이 안 들어가 있겠죠. 즉 여기에서 새롭게 생긴 기능들이 얘네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이 OS 버전에서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OS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한정됩니다. 그 이유가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얘한테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 이게 좀 아이폰하고 좀 달라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OS도 애플이 만들고 디바이스도 애플이 만들어요. 그래서 애플이 모든 거를 통제할 수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들은 여러 제조사들이 만들고 그리고 OS는 구글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안드로이드 단말기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구글에서 많은 라이센스의 제한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단말기 제조사들이 구글의 정책을 따라가게 됩니다. 뭐 그렇게 돼서 이제 해결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미니멈 SK를 21로 맞춰놓고 개발하시게 되시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OS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들이 있지만 그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일단은 요걸로 맞춰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단말기들을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98%를 서비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지만 코드상에서 안드로이드 OS의 버전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즉, 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설치되어져 있는 OS의 버전을 가지고 분기해서 이 미니멈 SK는 이걸로 되어져 있지만 만약에 API 레벨 28 이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추가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진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시면은 이게 코드가요 OS 버전별로 분기해서 코드를 만드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미니멈 SK가 요걸로 맞춰 놓으면 이만큼의 단말기에 서비스할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요만큼에 한정돼요.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기술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할 때 만약에 API 레벨 24에서 추가된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이만큼의 버전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돼요. 그래서 미니멈 SK는 요거지만 코드상으로 현재 단말기의 안드로이드 OS의 API 레벨이 24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 코드를 동작시켜라 라고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니멈 SK의 의미가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로 설정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단말기들을 모두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의 버전에 추가된 기능들은 이제 코드상에서 이제 버전별로 분개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된 기능은 얘네들한테 없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미니멈 SK를 이렇게 맞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추가된 기능을 쓰기 위해서 또 버전별로 분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점유율이 낮은 버전은 빼버리고 점유율이 많은 버전 이상으로 가자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수업 때는요, 이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우 버전으로 맞춰서 쓸 거예요. 이 6.0 이후에 추가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쓰여져 있고 안드로이드 5점대 단말기는 현재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렇기 때문에 6.0 이상으로 갈 겁니다. 왜 6.0 이상이 되냐면 안드로이드 OS는 6.0 이상과 이후 그리고 안드로이드 네 10.0 이상과 이후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여기까지의 OS는 그 진짜 의미가 없는, 즉 진짜 아주 안 좋은 그런 OS 버전이 되겠고요. 6.0부터가 안드로이드 OS의 안정된 버전, 안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Q 버전부터 이제 뭔가 고성능 디바이스를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사실 이 시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세요. 6.0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6.0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미니멈 SK 버전은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고요. 또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강좌 때는 6.0을 맞춰서 가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 할 때는 다르게 세팅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요. 현재 API 레벨에서 추가된 새로운 기능들이에요. 6.0. 6.0이 이제 지문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지문 인증 이런 기능 많이 쓰죠. 어플리케이션에서. 6.0 이상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제 해당 이제 어플리케이션, 해당 OS에서 추가된 새로운 기능들이 오른쪽에 정렬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니멈 SKD는 안드로이드 6.0으로 API 레벨 23,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우 버전입니다. 이걸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셔서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 액세스 허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안 나오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실행을 하시면 그 이제 몇 가지 설치하는 과정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시겠고요. 모든 과정이 다 끝나면 여기 왼쪽에 폴더 구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자, 추가적인 파일을 내려받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필요한 파일들을 내려받고 있고요. 자, 요거는 그냥 요거 누르셔서 이렇게 닫아주세요.
자, 지금 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쭉 설치 중에 있고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이게 최초에만 한 번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프로젝트 만들어 주실 때는 이제 바로바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쭉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다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글씨가 좀 작다고 느껴주시면은 자, 파일 메뉴에 세팅스입니다. 파일 세팅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에디터 펼쳐 주시고 폰트입니다. 에디터에 폰트 클릭해 주시고요. 이 폰트 사이즈는 16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여러분들 보기 좋은 형태로 설정해 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좀 커졌죠? 자,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AVD 테스트입니다. 자, AVD는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의 약자로서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해당합니다. 자, AVD는 컴퓨터 가상화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너무 구형이어가지고 CPU에서 가상화를 지원하지 않으면 매우 느리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단말기에서 테스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요게 있습니다. 요게 AVD 매니저라 그래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 이제 이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하고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애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버추얼이 가상 디바이스, 피지컬이 이제 물리적인 디바이스, 단말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단말기 보시면 되시겠고, 자, 버추얼 클릭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디바이스 클릭할게요. 여기에서 클릭해 주시면 자, 여러 가지 프로파일들이 나오는데 그냥 다양한 액정과 다양한 PPI를 지원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기본으로 있는 것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넥스트 누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그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의 OS 버전을 고르는 겁니다. OS 버전을 고르는 건데 자, 요게 선택되어져 있었죠. 그쵸?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뭐 제일 위에 걸로 하셔도 되시고요. 추천하는 버전을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제일 위에 걸로 갈게요. 제일 위에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는 버전 거를 해주시면 되세요. 난 이 어플리케이션을 뭐 안드로이드 7.0에서 테스트 해볼래 라고 하시는 걸 골라주시면 되시겠고 난 더 옛날 버전 걸 테스트 해볼래 하시면은 Other Images 클릭해 주시면 굉장히 옛날 버전의 안드로이드 OS를 다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1.5 버전도 있네요. 오,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버전별로 다 테스트 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뭐 빨간색 경고도 뜨고 막 그러죠. 그쵸?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제일 위에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다운로드 누르셔서 OS의 이미지를 내려받아 주시면 되세요. 다운로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관 동의해 주시고 넥스트 해주시면은 필요한 파일을 내려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약 한 1.3기가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 내려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자, 자, 지금 쭉 다운로드 되고 있고요. 자, 다운로드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완료가 됐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완료가 된 애는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다시 골라주시고 넥스트 해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닫도록 하겠고요. 자, 요거 눌러주시면 닫힙니다. 요거. 자, 생성된 에뮬레이터는 여기에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요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면서 여기에 에뮬레이터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나타나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은 에뮬레이터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에뮬레이터 핸드폰 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네. 자, 해주시면은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뜨고요. 여기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완료가 되면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 왼쪽에 activity main.xml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헬로 월드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자, 보실 수가 있으신데 여기 에뮬레이터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똑같이 헬로 월드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저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요거 X 눌러주시면 닫힙니다. 종료가 되고요. 자, 여러분들, 자, 뷰에, 아니다. 파일 메뉴에 세팅스 가주세요. 파일 메뉴에 세팅스 가주시고, 저 밑에 툴스, 그리고 에뮬레이터.
툴스의 에뮬레이터 클릭해 주시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체크되어져 있으면 아까 그 에뮬레이터 화면 있죠, 요거.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체크를 풀어주시면 에뮬레이터가 따로 실행돼요. 이걸 체크를 풀고 OK 가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자, 잠시 후에 에뮬레이터가 자, 좀 X 좀 눌러줄게요. X 눌러주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다시 실행. 네, 여기에서 이거 체크할게요. 체크하고 터미네이트 눌러주시고 자, 좀 기다려주시면은요. 지금 에뮬레이터가 좀 실행 중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눌러서 스탑하고 자, 네. 여기 요거 잠깐 누를게요. 디바이스 매니저. 아니다, 그냥 종료를 할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완전히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네, 다시 실행을 했고요. 이거 뜨는 건 다 닫아주세요. 이것도 체크하고 클로즈. 자, 한번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해 주시면 지금 동작을 하고요. 자, 에뮬레이터가 잠시만요. 다시 클릭해주고 네. 자, 아까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스타팅 AVD 뜨고요. 창이 다시 꺼져버리네요. 자, 아까 그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에뮬레이터의 체크. 오케이. 좀 지금 이게 이상해진 것 같아요. 자, 이거 완전히 종료하고요. 자, 작업 관리자 열어서 안드로스튜가 떠 있네요. 클릭하고 작업 끝내기.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에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죽지가 않았네요. 클릭하고, 여기 에뮬레이터 클릭하고 작업 끝내기. 또 클릭하고 작업 끝내기. 해서, 네.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요것도 맞나? 네네, 요것도 맞네요. 요거 Q, 요거 클릭하고 작업 끝내기. 네.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재부팅 해주세요. 저는 지금 재부팅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업 관리자 가서 다 껐는데, 여러분들 그냥 재부팅 한번 해주세요. 재부팅. 네. 해주시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에뮬레이터가 죽질 않았네요. 네. 자, 다시 떴고요. 자, 파일의 세팅스. 요거 체크를 풀겠습니다. OK 누르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주시면은 에뮬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따로 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따로 뜨는 거를 좋아해요. 이렇게 따로 뜨는 거를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고요. 이 안드로이드 이제 12부터 기본이 백 버튼이나 홈 버튼 이게 아니고 제스처로 그 디바이스를 제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어플이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요거 백 버튼은 또 요거에 또 해당을 해요.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띄우는 게 나는 좋아 하신다면은 파일 메뉴에 세팅스 클릭해 주시고 툴스의 에뮬레이터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나는 개별적으로 뜨는 게 좋아 하시면 체크를 풀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뜨면 너무 많이 가려지니까 요걸로 띄워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나는 여기 홈 버튼 부활시키고 싶어. 백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 있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자, 여기 클릭하셔서 위로 싹 올려주시면 여기 세팅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네, 여기 시스템 여기 있네요. 시스템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스처스입니다. 여기 해주시고 네, 시스템 내비게이션 요거 다시 볼게요. 아이고. 자,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핸드폰을 쓸 때는 편할 수 있는데 에뮬레이터로 뭐가 작업하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쓱 올려주시고 세팅스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에 제스처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내비게이션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고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3버튼 내비게이션으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그래서 저는 에뮬레이터의 상태를 이렇게 맞춰놓고 앞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봤고요. AVD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시겠고요. 앞으로 이제 거의 모든 예제들을요. AVD에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일부 몇 개 예제 빼고는 다 AVD에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굉장히 좋은 게 하드웨어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것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예제는 실제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프로젝트 생성 및 AVD 테스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